엘리먼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ML 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 있는 HTML 엘리먼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잖아요. 그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큐먼트 아래에 HTML 태그도 있었고,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도 있었고, 그죠?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태그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얘를, 그죠? HTML 엘리먼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먼트들은, 그죠? 이러한 엘리먼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엘리먼트 오브젝트로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객체인 거예요, 여러분. 객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오브젝트들은 우리가 차일드 노드를 가질 수가 있다. 당연히 이것만 봐도 헤드라는 HTML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타이틀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는 우리가 엘리먼트 노드의 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타이틀이라는 거 역시도 HTML 엘리먼트 타입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텍스트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커멘트 노드가 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엘리먼트 오브젝트들은, 그죠? 엘리먼트 오브젝트들은 메소드를 가지거나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헤드라는 HTML 오브젝트, 엘리먼트 오브젝트들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태그들 안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버튼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도 가질 수 있고, 바디 안에 인풋 필드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엘리먼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엘리먼트 오브젝트들은 우리가 메소드나 우리가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역시도 다양한 메소드와 우리가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을 갖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해당 다큐먼트로부터 우리가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 element by id,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요소를 접근하는 것, get element by class name, get element by name,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큐먼트 오브젝트에 있는 이러한 메소드, 여러분 요거는 다큐먼트 객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먼트 객체 안에, 오브젝트 안에. 다큐먼트.해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우리가 HTML 돔에 있는 구조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엘리먼트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HTML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제 다 드렸죠. 그러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메소드들은 우리가 HTML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면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분들 있을까봐 화면에 인풋 필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얘는 ID, 이거는 나이, 에이지 이렇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도움을 통해서 이게 HTML 페이지니까 HTML 페이지는 다큐먼트라는 거 아래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접근하고 싶어. 근데 이 인풋 필드의 아이디가 예를 들면 아이디가 ID 언더바 age였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id 값이 뭐다? id age.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걸 통해서 우리가 XYZ에다 얻어올 수 있는데 결국 요 XYZ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인풋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로직입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 뭐였죠? 그렇죠. 다이나믹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발 환경 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들이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그 모든 툴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우리가 툴을 사용하면 이제 됩니다. 그냥 오버뷰한 내용이니까 쭉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요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의 우리가 개발 환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던 이클립스 역시도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 환경인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들이 파스 형태,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죠. 파스타. 우리가 파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개발 환경 툴에서. 그래서 우리가 SAP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툴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범용적으로 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의 웹 개발 환경 ID는 Integrated Develop Environment 약자죠. 웹 기반의 개발 환경 툴인 우리가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죠. 선생님도 거의 뭐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이클립스 기반으로다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PHP나 루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 이제 최적화된 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툴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보셨던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이러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텍스트 에디터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노트패드 사용하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노트패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랭귀지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지원하는 걸 보면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키워드는 파란색, 일반 여러분이 구현하는 건 그냥 이렇게 검은색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 여러분이 구현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맞게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써도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이클립스, 그죠? 이클립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개발 환경 툴이라고 해도 뭐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Free Full Integrated Develop Environment, 완전히 무료고 그다음에 기능들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플러그인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확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클립스라는 걸 통해서 내가 SAP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SAP에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여러분이 플러그인 시키고 해당 플러그인 된 데서 여러분이 SAP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나중에 SAP UI5를 개발하고 싶어 하면 SAP UI5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플러그인들이 제공되어지면 여러분이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SAP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환경의 개발 환경 툴인 SAP Web ID라는 것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베이스 환경의 툴이죠. 즉 여러분 PC에다가 무엇을 설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 환경 툴 자체가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PC에다가 뭐 JDK를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격에 접속해서 원격에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원격에서 테스트하고
원격에서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SAP 웹 ID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SAP 오픈 UI5, 즉 SAP UI5를 우리가 개발할 때에 이 툴을 통해서, 즉 클라우드 기반의 해당 툴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벽한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테스트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쉽게 해당 버그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버전 관리도 하고, 그런 게 다 끝나면 운영기에다가 해당 프로그램 배포하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완벽히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about이라고 쓰면, 그죠? 여러분이 해당 브라우저에 대한 버전이랑 카피라이트 인포메이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죠?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그냥 거의 뭐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렇게 크롬으로 나가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about 주소창에다가 about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에 대한 about이죠. 크롬 버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현재 윈도우,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엔진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쭉 나와요. 여러분이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같은 거 어떻게 www.naver.com 하면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네이버 사이트의 소스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뷰 소스 이렇게 되면 네이버 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 페이지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소스 레벨로 다 이렇게 다운이 받아진다는 거죠. 그죠? 뷰 소스.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bout, 그 다음에 뷰 소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이제 파이어폭스도 있는데, 뭐 파이어폭스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버깅 하기에는 파워풀한 툴이지만 SAP는 누구를 권장하고 있냐면 크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파이어폭스가 너무너무 친해. 나는 파이어폭스랑 너무 익숙해 라고 하더라도 크롬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AP의 공식 개발 환경 툴 자체가 크롬이니까. 그 다음에 크롬, 그죠? 크롬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크롬이라는 거는 우리가 most powerful set of tool이에요. 그죠? 웬만한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 디버깅하고, 뭐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 크롬에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여러분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솔직히 우리가 윈도우상에 끼워서 파니까 쓰는 거지 요즘엔 거의 안 쓰죠. 그죠?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 어차피 윈도우를 살 때 같이 끼워서 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얘를 버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잘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다 크롬을 거의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뺏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발자로서
즉 디벨로퍼로서 필요한 툴들 있잖아요. 뭐 디버깅 툴이나 뭐 와치 포인트나 특정 시점의 변수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해서는 하기는 어렵고 크롬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HTML 페이지가 밸리데이트한지 유효한 페이지인지는 우리가 여기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가 밸리드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페이지,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거는 솔직히 뭐 SAP UI5를 배웠는데 깊은 지식이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게 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validator w3.org 여러분 여기다 URL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HTTP 내가 만든 URL 뭐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URL이 아니라 다이렉트 인풋에 와서 여기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소스 이걸 쭉 카피하다가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밸리드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눌러봤더니 워닝이 하나가 떴어요. 그죠? 워닝이 하나 떴죠.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할 때 신텍스 체크를 하면 그 신텍스 체크가 하다가 이제 에러를 막 띄워주잖아. 워닝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 에러랑 워닝을 봐도 이게 왜 에러고 이게 왜 워닝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딱 와닿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자주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TML 태그에다가 해당 다큐먼트에 대한 랭귀지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워닝이야. 에러는 아니에요. 그죠? 에러는 아니에요. 현재 이 페이지가 그죠?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그 우리가 요즘에는 워낙 툴이 좋아져서 브라우저에서 번역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싹 번역되잖아. 뭐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뭐 영어로 다 번역하고 싶거나 반대로 영어로 다 되어져 있는 웹페이지를 한국말로 다 번역하고 싶거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어떤 언어로다가 현재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용하는 게 랭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HTML 페이지는 한국어로다가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나의 첫 번째 페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쫙 긁어다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집어넣고 이제 우리는 이 언어를 표현해 줬네요. 랭귀지는 KO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다큐멘트는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롬에서 한번 증상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여러분이 여기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이 브라우저의 기본이 지금 영어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걸 다시 영어로 바꿔볼까요? n my first page 그렇죠? 바꿨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번역하면 내 첫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일 때, 한국어일 때. 그래서 이런 요 번역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해당 문서에 요 랭귀지를 인식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 해당 문서가 현재 영어로 다 되어져 있는 문서인지 한국어로 다 되어져 있는 문서인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요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사항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슨 3에서는 우리가 HTML 엘리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TML에 보면은 우리가 태그 중에 P라는 태그가 있죠. 그래서 P는 약자가 그냥 패러그래프의 약자고, 브라우저는 우리가 자동으로다가 약간의 스페이스를 집어넣죠. 패러그래프 탭 안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패러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My first page.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일부분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My first page. 이렇게. 이게 패러그래프의 역할이라는 거죠. 패러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시멘틱한, 의미적인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말 그대로다가 이 내용을 화면에 뿌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만들었던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와서 제가 my first page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증상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P 태그를 한번 줘볼게요. 증상이 어떤가? 그래서 P 밑에다가 P 패러그래프 태그를 주고 잘 보시다가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리프레시 하면 그죠? 상단에 살짝 떨어지는 거 보였죠? 여기 살짝 떨어졌죠? 그죠? 살짝 떨어집니다. 물론 뭐 좌측은 거의 못 느낄 정도도 있지만 패러그래프를 주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이렇게 살짝 뭐를 준다? 이렇게 마진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각각의 패러그래프 앞뒤에, 그죠? 위아래에, 패러그래프 위아래에 약간의 마진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또 잘 아는 태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링크 태그에 사용하는 A 태그죠. A 태그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다가 뭐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화면상에서는 visit SAP라고 나오고 얘를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건 뭐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패러그래프 아래에다가 a href www.sap.com 그죠? visit SAP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테스트는 어디? 크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패러그래프에 의해서 앞, 뒤에 살짝 마진이 들어가고 마진은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뒤에서 배우겠지만 마진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하나씩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간 다음에 여기 마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단에 우리가 visit SAP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SAP 사이트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누구다? 그렇죠? A 태그.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UL 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 OL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L 태그라는 건 여기 보신 것처럼 unordered list,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OL은 ordered list의 약자겠죠. 얘는 unordered list. 그 다음에 각각의 그 UL이나 OL 안에는 list item이라는 이 li 태그를 통해서 화면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뭐 애플
그다음 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요 UL, unordered. 그죠? 앞에 뭐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애플,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는 거. 3, 키위.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는 무슨 리스트예요? ordered 리스트. ordered. 이쪽은 unordered 리스트. 얘는 ordered 리스트.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 그 예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내려갔다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그죠? 항상 테스트는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unordered list 그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 아이템 뭐 애플, li, 바나나, li, 키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unordered lis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플, 바나나, 키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워낙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원리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여기는 ID, name, 성별, 다음에 age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갖다 그린다? 테이블 태그를 가지고 그린다는 거죠. 테이블 태그. 테이블 태그는 우리가 tr, th, td를 갔는데 우리가 요게 th죠. 테이블 헤더의 약자겠죠. 이 부분이 th. 헤더 부분이 th.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번 홍길동 남성 22세 2번 김미리 여성 19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요 하나하나가 결국 뭐예요? 이거 TR 그죠? 테이블 레코드의 약자겠죠. TR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하나하나는 TD 그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TD인 거죠. 자, 여러분 이 테이블을 요 HTML의 요 테이블 태그와 th 태그, tr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HTML 태그에서 좀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넣기 위해선 우리가 캡션 태그, 컬 태그, 컬럼 그룹 태그, 그다음 t 헤더, t 풋, 그다음 t 바디 이런 태그들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은 th 정확히 따지면 테이블이죠. 테이블. 여러분 정확히 보면 테이블 태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th, tr, td. 일단 부가적으로 캡션, 컬 그룹, t 헤드, t 풋, 그 다음에 t 바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 같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SAP UI5 자체가 다 우리가 탭을 통해서 구현되고 앞서 보셨던 링크를 통해서 구현되고 다 되기 때문인 거죠.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구현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면, 그죠? 테이블 태그, 그 다음에 T-헤드, 테이블의 헤더죠. 기본 틀을 만들고 가겠죠. 헤드, 그 다음에 T-바디, T-바디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TR에 라인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지금 라인이 두 라인이니까. 그죠? 한 라인, 두 라인이니까. 이것도 TR, 여기다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TH, ID, TH, TH, name, TH, TH, gender, TH. 그렇죠? 헤더는 구성 다 있고, 그 다음에 body는 테이블 데이터죠. 라인이 두 개니까 TD 1, TD 홍길동, TD 남성, TD 그 다음에 22 TD.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카피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건 2번. 얘는 김미리, 얘는 여성, 나이는 19세.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크롬에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현재 우리가 요거 구현한 거네요. 테이블. 그죠? 크롬에 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D, name, age가 하나 빠졌네요. age가 어디 있어요? 여기 빠졌네. th, age.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테이블에 이제 라인 그리는 건 이제 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테이블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우리가 simple semantical element, semantical element는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의미적인 정보를 이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서의 내용보다는 뭐 굵게 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제 뭐 많이 쓰는 건 뭐 I, 이태릭 표제, 그다음에 emphasize, 그다음에 strong, mark, 이 정도 네 개가 이제 많이 쓰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요 프로그램에서 요 HTML 태그에서 내가 first를 강조해주고 싶어. 패러그래프. 요 패러그래프에서 요 first를 강조하고 싶으면 요 사이에다 못 쓰면 돼, 여러분. emphasize 요 em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emphasize 강조하겠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가 em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강조한 게 안 보이죠? 약간 이게 모양이 틀린 것 뿐이지. 얘를 em이 아니라 strong으로 해볼까요? 스트롱으로 다 변경하고 다시 해보면 이제는 좀 강하게 나오네. 스트롱하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제 사용법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테이블에 이렇게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셨던 우리가 페이지에 오셔서
내가 테이블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다 우리가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줄 건데 스타일은 보더는 테두리는 1픽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선이 아닌 실선, 솔리드라고 합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색깔은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린, 레드, 블루 뭐 어떤 거 하셔도 되죠. 블루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테이블의 스타일은 뭐 어떤 거냐? 보더는 1픽셀짜리 테두리, 그 다음에 점선이 아닌 실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안에도 다 그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타일을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이 각각의 내용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스타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TD에도 내가 스타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뭐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선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 시점에는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느낌으로다가 테이블에 스타일을 주면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럼 보더라는 속성 1픽셀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만약 10픽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1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블루 그죠? 그럼 테두리만 빨간색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레드 하게 되면 테두리만 빨갛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어진 엑서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1번은 우리가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클립스에다가 여러분이 여러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즉 교재에 있는 여러 연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 넣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제공해드린 그 파일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준 파일이 제가 어디에다 아까 넣어놨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넣는 위치가 네, 이걸로 압축을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압축을 풀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파일, 이 폴더를 이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요거를 제공해 줄 건데 요거를 전체를 카피해다가 컨트롤 C에서 여러분 웹 컨텐츠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V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고 요 첫 번째 게 여러분이 첫 번째 엑서사이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with HTML 에디터 그래서 엑서사이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with 브라우저 이렇게 여기서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 결과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카피에다가 어디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크롬에 가셔서 그렇죠? 크롬에 가셔서 이렇게 집어넣고 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1번을 제가 이제 미리 풀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살짝 보면 엑서사이즈 1번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패러그래프랑 여러 가지 우리가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굵은 글씨, 그죠? 6가지가 있죠. H1, H2, H3, H4. 그다음에 여기 마크라는 우리가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스트롱 태그. 그다음에 뭐죠? on list order UL. 그다음에 얘는 뭐죠? ordered list OL. 그다음에 테이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헬로 월드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다가 우리가 B1 해서 우리가 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H1 그래서 this is title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on with 웹 브라우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얘를 크기를 내가 H2로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H2 그죠? H2로 바꾸고 다시 리프레시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H1이 제일 큰 겁니다. 그죠? H1, H2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도 달 수가 있다. 요거를 배운 걸 근간으로다가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요 다음에 있는 우리 교재 다음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HTML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잊지 말으셔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그림이죠.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과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은 크게 윈도우라는 객체 아래에 히스토리, 다큐멘트, 로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고 요 다큐멘트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움이라고 한다 이거죠.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그죠? 요 위에 거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여러분이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